제가 오늘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임, 그런데 좀 독특한 게임을 두고 보겠어. 아이씨 무서운데. 올해 1월에 발매된 되게 따끈따끈한 신작이고 되게 평이 좋은 게임이에요. 최근에 진짜 재밌게 했는데 아직 엔딩을 못 봤거든요. 근데 그래도 뭐 소개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질문! 네! 롤을 하면서 사이사이 게임을 하는 건가요? 네. 부지런하다. 진짜 부지런하다. 롤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 게임을 합니다. 아. 네. 제가 요새 사람들한테 저 요즘 암벽 등반 게임 하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하면 열이면 열 항아리 게임이요? 막 이런 거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게임인데 뭐 근데 뭐 위로 올라간다는 면에서는 비슷하기는 합니다. 네. 제가 오늘 가져온 게임이 캐른이라는 제목의 캐른? 맨몸으로 가파른 산을 오르는 암벽 등반 게임입니다. 제목이 스펠링이 CAIRN인데 이거를 캐른이라고도 하고 뭐 캐원이라고도 하는데 이 뜻은 저희가 산 올라가다 보면은 돌무더기 쌓아놓는 거 있죠. 그거를 부르는 말이라고 해요. 아니 그게 우리나라만의 문화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니죠, 아니죠. 그렇군요. 네, 돌을 보면 쌓고 싶어.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등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뭐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이정표처럼 남겨놓는 것이기도 하다고 해요. 일단 주인공은 아바라는 이름의 여성입니다. 아바는 매니저도 있고 스폰서도 붙는 아주 유명한 전문 등반가예요. 근데 이번에 이 아바가 아직 아무도 정상까지 등반하지 못한 어렵기로 소문난 카미산 완등에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카미산은 해발고도 9,005m. 9,005m. 네, 이게 이제 이 세계관에서는 가장 높은 산이고요. 우리 실제 세계에서는 에베레스트 산이 8,848m니까 살짝 높다. 좀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해요. 아주 위험한 산이어가지고 실종 및 사망률이 40%가 넘는데 아이고. 특이한 건 예전에 이 산에 사는 동굴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동굴인들이 그 암벽에 굴 같은 걸 파가지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등반을 하다 보면 이 동굴인들이 만들고 살던 문명의 흔적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여기가 약간 관광지처럼 개발이 되면서 케이블카 이런 것도 설치가 됐었는데 지금은 동굴인들도 다 하산해서 안 살고요. 이런 케이블카 같은 것도 다 폐쇄돼가지고 지금은 그냥 개발 흔적이랑 잔해들만 확인할 수 있는 정도예요. 지금 현재 시점에 문명하고 같나요? 문명 발달 수준은? 아, 약간 다릅니다. 약간 다른데 그건 좀 이따 네. 이야기를 할게요. 이제 아바는 산 아래에 있는 임시 클라이밍장에서 가볍게 몸을 풀고요. 사실 여기가 이제 튜토리얼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튜토리얼 단계를 거친 다음에 천천히 산을 올라가는 걸로 게임이 시작되는데 플레이 방식이 아주 단순합니다. 올라가려는 산을 멀리서 잘 훑어보고 이렇게 가야 되겠다 루트를 정한 다음에 올라가면 됩니다. 아주 쉽죠? 근데 가파른 벽을 올라갈 때 어쨌거나 이렇게 잡고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손과 다리를 이제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게임에서 플레이어는 주인공의 양쪽 손과 두 다리를 어디에 놓을지 끊임없이 선택을 합니다. 잘못된 위치에 놔도 그 선택이 되나요? 네. 어. 그래서 예를 들어 잡을 게 없는 곳에 손을 놓는다. 그럼 그냥 벽을 짚죠. 그리고 보통은 클라이밍 막 이런 거 하면은 악력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발이 안정적으로 지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발을 놓는 게 진짜 중요한데 발을 뭔가 디딜 데 없는데 놓는다? 그러면 미끄러져요. 무서워. 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두 발이 다 안정된 좀 적당한 곳에 올리지 못해서 되게 불안정한 자세로 있게 된다면은 이 아빠가 점점 막 숨이 좀 가빠지고 팔다리 바들바들 떨다가 떨어져 버립니다. 잠시 동안은 그러면 지탱을 할 수 있나 보네요. 네. 그때 빨리 넘어가면?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빠르게 넘어가면은 금방 그 어려운 상황을 넘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매달린 상태에서 왜 이제 실제로 클라이밍 할 때 팔 자주 털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쉬거나 초크 같은 걸 바르면은 살짝 악력이 좀 높아져가지고 더 잘 잠깐 잡을 수 있고 그런데 어쨌거나 잘못하면 떨어져요. 그래서 너무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만약에 체력바가 다 깎인다. 그럼 죽습니다. 엔딩. 뭐 엔딩이라기보다는 이제 저장 시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죽지 않기 위해서는 적당히 올라갔을 때 벽에 피톤을 박아줘야 돼요. 피톤이 뭐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암벽 등반 하면은 틈 사이나 막 이런 데 박는 거 있잖아요. 네. 보통 카라비너 달 수 있는 구멍 있고 네. 뭐 약간 납작하게 돼 있거나 아니면 나사처럼 생긴 것도 있는데 아바의 경우에는 이 나사식 피톤을 쓰고요. 제가 게임하다가 궁금해가지고 좀 찾아봤는데 이게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암벽 등반하는 뭔가를 볼 때 좀 궁금했던 게 이 피톤 박으면 어쨌거나 그 암벽에 구멍이 나는 거잖아요. 오히려 좀 위험해지는 게 아닌가? 떨어져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들어서 좀 의문이 많이 있었는데 또 찾아보니까 실제로 이 피톤을 자꾸 박고 뽑고 하면 암석이 손상되기 때문에 일부 등반가들은 최대한 이걸 사용하지 않고 등반하려고 하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아바는 추락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중간중간에 이 피톤을 잘 박아야 되는데 아바는 계속 위로 올라가잖아요. 네. 가지고 온 피톤의 수는 한정이 되어 있을 텐데 그럼 어떻게 계속 받고 올라가느냐? 뽑는 어떻게 거 아니었어요? 아래로 내려가서 아니 줄 같은 거 없나? 밑에 내려가서 새 거 뽑고 줄로 이렇게 당기면 안 올라오나? 아니요. 아까 그 세계관이 현재 문명이랑 같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이 케르네의 세계관이 기계적으로 약간 아주 약간 진일보한 세계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등반가들이 클라임봇이라는 이름의 조그만 로봇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나는 세르파가 나올 줄 알았어. 나 그래서 너무 비인간적인데? 막 이러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행이네요. 다행히 인간적으로 기계가 대체했습니다. 얘네들 되게 조그매요. 조그만 상자처럼 생겼는데 어디든 다닐 수 있는 애들이어가지고 그 등반 되게 잘하고요. 아바가 끝까지 올라간 다음에 클라임봇을 부르면 피톤 다 뽑아가지고 회수해옵니다. 되게 귀여워요. 근데 이게 피톤을 박을 때 약간의 그 타이밍 딱 맞춰서 버튼 누르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걸 잘 못하면 피톤이 삐뚤어지게 박아져서 이런 애들은 나중에 손상이 빨리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망가진 피톤들을 모아서 클라임봇한테 시키면 이걸 재가공해가지고 새 걸로 아니 만들어요. 아주 유용한 로봇이네. 아니 이 클라임봇이 하는 일이 은근히 많아요. 그런 것도 하고 뭐 그 손에 바르는 초크 같은 거 만들어주는 것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온 메시지 같은 걸 들려주는 통신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되게 외롭지 않게 해주는 좋은 동반자고요. 아바가 올라가는 중에 주인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전원이 꺼지기 직전에 클라임봇을 하나 만나기도 해요. 사실 짜마땅. 그랬잖아요. 여기가 실종률, 사망률 40%. 주인을 잃은 클라임봇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바가 나중에 다시 내려가게 되면은 데리고 내려가 줄게 하고 이렇게 놓고 가거든요. 엔딩을 안 봐서 데리고 가는 줄 모르겠네. 등반을 할 때는 시야를 잘 움직여야 되는 게 정면에서 볼 때는 되게 그냥 안정적으로 보이는데 옆에서 보면 막 기울어져 있다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내가 안정적으로 밟고 선 것 같은데도 각도가 좀 안 좋고 그러면은 아바가 못 버티더라고요. 아니 그 산은 근데 절벽밖에 없어요? 아니요. 등산로나 뭐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암벽만 타는 건 아니고 일정 구간 올라가고 또 좀 평지를 살짝 걷기도 하고 계곡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물도 마시고 비박도 하고 동물들도 좀 만나고 뭐 이렇게 합니다. 뭐 짧게 올라가기도 하고 길게 올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산이 워낙 넓잖아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올라갈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루트도 많이 달라져요. 자유로운 맵이에요? 네. 어느 정도까지 오픈인지 모르겠는데 올라갈 수 있는 루트가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도 딱 보면은 뭔가 틈이 많은 쪽 벽이 있고 좀 평평한 벽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고 근데 제가 나중에 궁금해가지고 다른 사람 플레이 영상 보니까 저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쪽으로 돌아갔던 루트를 그 빨리빨리 해가지고 넘어가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초반에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제가 스팀덱으로 했거든요. 스팀덱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자주 했는데 이게 화면이 너무 작다 보니까 그래픽이 약간 식별이 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면 자체는 좋긴 해도 이게 왼발이랑 오른발이 약간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왜냐면 등에 배낭도 메고 있고 하니까 알몸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알몸을 하면 재밌겠다. 재미있을까요? 아 근데 맨발이기는 해가지고 맨발이에요? 네, 그래서 등반 막 좀 대체 위험하게 많이 왜 하면은 그렇게 하는 건가요? 원래 아마 맨발로 해요? 원래 왼발이라고? 클라이밍을 할 때는 클라이밍 신발이 슈즈가 있죠. 있어요. 그 얇은? 되게 작아요. 되게 작아가지고 발이 끝에가 좀 오므라지는 되게 불편한 신발인데 근데 이 감각 자체는 맨발이 훨씬 좋긴 하죠. 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막 발이 피투성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왜 산을 오르는 거죠? 산이 거기 있으니까 교과서적인 대답을 해야 되니. 그래서 그 손에는 보통 테이핑 엄청 하거든요. 저희 그냥 실내 클라이밍에도 테이핑 많이 하는데 아바도 테이핑을 꼭 해야 되고 손에도 상처 되게 많아요. 그래서 비박하면서 쉴 때 테이핑 다시 딱 해주면 악력이 다시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튼 왼발 오른발을 놔야 되는데 이게 약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어떻게 왼발 오른발을 헷갈리지? 이렇게 서 이게 약간 다리가 겹쳐져 있으면 그래서 오른발인 줄 알고 놨는데 오른쪽에 놨는데 왼발이었던 거지. 막 그러면 엄청 이상한 그 아크로바틱한 자세가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또 이상한 자세로 있으면 떨어지기 쉬우니까 근데 이게 헷갈리고 뭐 지형도 잘 못 보고 이런 거는 초반이니까 초반은 지형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초반에 조금 헤매다가 감 잡으면은 금방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냥 손과 발을 잘 놓으면 되느냐? 뭐 그렇기는 하지만 다른 요소들이 많이 있죠. 일단 날씨. 비가 오기도 하고 산이니까 바람도 많이 분단 말이에요. 나중에 제가 아직 거기까지 못 갔는데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눈 쌓인 곳도 나오고 그러겠죠. 그래서 비가 오거나 하면은 미끄러워서 등반을 하는 게 안 좋고 새가 덮치진 않나요? 다행히도 새가 덮치지는 않았어요. 새가 덮친다고? 아니 뭐 이렇게 달려든다던가. 그럴 수도 있죠. 뭔가 수도 있나? 그 둥지가 있는 곳을 지나간다거나 하면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얘도 인간이다 보니까 밥을 먹어야 해요. 속이 비어 있으면 안 돼. 그리고 날씨 안 좋으면 체온이 뚝뚝 떨어져요. 잘 체크해야 되는 게이지가 3개 있는데 배고픔, 목마름, 체온입니다. 이 3개의 게이지가 등반 도중에 다 위험 단계에 다다르면 아바가 컨디션이 갑자기 확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기절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 하루 정도는 굶어도 되지 않나? 그렇죠. 근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되게 계속 힘을 쓰면서 움직이니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등에 메고 갈 수 있는 배낭 공간은 되게 한정되어 있고 여기가 산 한가운데잖아요. 뭐 마트가 있겠어, 뭐가 있겠어. 먹을 걸 조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뭐 먹을 수 있는 풀, 약초 이런 게 채집을 있으면 해요? 네. 근데 많지는 않아요. 간혹 나오는데 걔네 채집을 하고 진짜 가끔 뭐 산딸기 같은 걸 따서 먹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는 생으로 먹으면 안 좋고 주로 이제 약초나 풀 같은 거는 꼭 물이랑 같이 끓여가지고 차 형태로 마시거나 해야 되는데 얘네는 배를 채우는 데는 사실 큰 도움이 되진 않잖아요. 좀 더 음식다운 음식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냥? 사냥이 안 되더라고. 사실 도구도 없으니까 한번 뭔가 동물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근처에 가니까 그냥 들이받고 가더라고. 다행히도 개울 같은 데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어서 얘는 굉장히 훌륭한 양식이 됩니다. 텐트 안에서만 요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텐트 안에서 조리해서 먹으면 배가 든든해지는데 텐트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등반 중에는 물은 마실 수 있는데 배낭에서 음식을 꺼내 먹지는 못하거든요.
물 마실 수 있다는 것도 신기하네요. 그 물은 와중에. 바로 옆에 수통이 있으니까 뭐 한 손으로 잡고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먹을 거는 좀 조리를 해놓은 음식들을 가방 안에 비축을 해놨다가 올라가기 직전에 좀 먹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게이지를 좀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요리들도 시간 제한이 있긴 있어요. 한정없이 상하나요? 줄 수는 없어가지고 시간 안에 먹어야 되고, 채집하는 거 말고도 다행히 먼저 이 구간을 지나갔던 사람들이 놓고 간 레토르트 음식 이런 게 좀 있어요. 라면, 뭐 커피, 믹스 그런 것들이 추워 있어가지고 먹어야 돼. 그런 것들. 아니 후원자들이 많다면서요. 근데 배낭은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로봇이 문명이 발달됐으면 드론 같은 거들로 쏘아줄 법도 하지 않아? 사실 풍선인가요? 요청을 하면은 뭐 그런 것도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이 아바의 특징이 연락을 안 해.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난리야. 그 매니저가 맨날 연락해서 막 노발대발해요. 너 지금 살아있는지 어쩐지 연락해야지. 그리고 카메라 줬잖아.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근데 사실 그 카메라 떨어뜨려서 이미 망가졌어. 아하. 그 아바는 뭐 그런 거에 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올라가니까. 그럼 어떻게 증명해? 뭐 내가 저기를 갔다. 이걸 어떻게 증명해? 갈 땐 연락하겠지. 이제 끝까지 가면 정상 연락하겠지. 가면? 네. 중간 보고를 안 할 뿐이다. 그런데 올라가면서 이런저런 다른 사람들 물품 막 찾는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일부는 이 산에서 조난당해서 결국 사망한 사람의 율품이기도 합니다. 등반을 하면서 다른 등반가들의 흔적을 많이 보게 되는데, 백골만 남은 시체 옆에 있는 배낭 같은 거를 보게 될 때도 있고, 오래된 텐트와 그 안에 짐들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아, 이 사람들이 결국 텐트로 복귀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사망했구나, 이런 추측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짐을 좀 뒤져보면은 막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찍은 사진들을 볼 때도 있고, 아 근데 제가 아직 곰을 안 만났는데 근처에 곰이 있다는 그 일기와 사진 같은 게 있어가지고 조만간 곰을 만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사냥 당하나요? 좀 무서워요. 그리고 일기나 편지 같은 걸 볼 때도 있는데, 그 시체의 배낭 안에서 발견된 글을 읽어보면 둘이 갔어요. 커플인가 봐. 근데 함께 등반하던 친구가 다쳤는데 제대로 같이 하산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둘 다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좀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바가 이런저런 환경적인 불리함,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끝까지 올라가는 게 이 게임의 목표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게임 중에서 제일 몰입해서 했던 것 같고, 무엇보다도 진짜 힐링된다라고 느꼈어요. 정말 이상하죠. 제가 이 게임을 하면서 어떤 구간에서 진짜 막 힐링된다 이런 걸 느꼈고, 그게 좀 오랜만이었는데, 뭐가 이렇게 이 게임을 몰입하게 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되게 이상했어요. 너무 단순한 게임 같은데 너무 몰입해서 하고 그 다음에 되게 힐링감을 느끼고 막 하니까. 근데 일단 이 게임이 한 구간을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그 평지에 다다를 때까지 끊임없이 선택을 하잖아요. 정말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 손과 발의 위치를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움직임 하나하나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몰입이 되는 것 같아요. 노가다가 아니고요. 아니에요. 노가다가 아닙니다. 아니 이게 그 실존주의에서 이야기하는 현재를 살아라 이런 거 아닙니까? 카르페 디엠. 그런가 봐. 진짜 이 순간에만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딱 평지에 올라갔을 때 그 성취감, 뿌듯함, 또 살아남았구나 하는 안도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올라간 곳에서 내가 올라간 만큼 더 넓어진 풍경을 본단 말이에요. 한 구간을 딱 올라가면 잠깐 쉴 수 있는 위치들이 있어요. 그럼 아바가 거기서 잠깐 앉아서 쉬면서 그 아바가 앉아있는 풍경, 그리고 아바가 바라보는 그 풍경을 멀리서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되게 아름답습니다. 그래픽이 약간 독특한 편이에요. 제가 사람들한테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약간 젤다가 생각나네요 라고 말을 했는데, 종류로. 근데 약간 다르긴 해요. 오히려 그 카툰이나 그러니까 서양 쪽 카툰이나 그 페인 일러스트 그런 느낌인데 보여드릴게요. 이미지가
약간 이 일러스트가 이런 느낌이고 아하. 이런 식으로 벽을 우와. 타고 올라가고 막 그런 거예요. 음. 그래서 그래픽이 좀 독특한데 풍경이 되게 예뻐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막 좀 힘들어지면 숨이 가빠진다고 했잖아요. 이 게임이 효과음이나 배경음악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경음악은 딱 그런 어떤 풍경을 바라보는 순간에 싹 깔리고 내가 올라가는 동안에는 소리가 안 나. 그냥 아바가 내는 소리만 있어요. 아바가 내는 숨소리, 뭐 올라가면서 나는 소리들, 뭐 이런 것만 있다 보니까 쾌야일체. 캐릭터와 내가 진짜 뭔가 진짜 하나 된 것처럼 움직인단 말이에요. 아하. 그래서 막 평범하게 숨 쉬다가 힘들면 얘가 막 숨이 가빠지면 나도 이제 엄청 조급해져서 막 요렇게 하다가 다시 안정적으로 되면 얘가 이렇게 휴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하고 해서 되게 그냥 게임을 할 때 몰입하지 않으면 사실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이것을 힐링 게임이라고 느낀 것은 충분히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곰을 만나기 전이었다. 아, 이게 등반계의 다크소울이라는 별명이 좀 붙어 있어요. 세상에 이것조차 다크소울이에요?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 네. 다크소울은 정해진 길이 있고 무조건 잡아야 되는 보스가 있고 그래서 네. 좀 달라. 여기는 좀 더 쉬운 길을 가려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아무래도 올라가다 보면 점점 빡센 구간이 나옵니다. 이 게임의 최대 단점이 등반계의 다크소울이 되는 이유가 등반 시의 어려움도 있기는 한데 저장이 좀 박해요. 저장을 아무 때나 할 수가 없고 저장 포인트에 가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짧게 저장하는 곳이 있고 좀 정식으로 저장하는 구간이 있어서 그 정식으로 저장할 수 있는 곳에 가면은 텐트 치고 비박하면서 뭐 요리한다거나 손에 테이핑 감는다거나 잠도 잔다거나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그 암벽 중간에는 저장이 안 돼요. 항아리 게임이네. 저장이 안 되는데 그 피톤 같은 거 박으면 그래도 완전히 추락은 하지 않고 다시 줄 잡고 올라와서 내가 피톤 박았던 구간부터 다시 시작하고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배고픔이나 이런 거는 내가 한 구간에서 거듭 실패하기 시작하면은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만들어놨던 음식들도 다 소비해버리면 탈리 없잖아요.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냥 예전에 했던 저장 포인트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거나. 근데 너무 많은 곳에 다시 올라가야 되니까. 또 여기가 분명히 아까 했던 곳인데도 우리가 그 손과 발을 정확히 똑같은 위치에 놓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는 잘 됐던 데인데 막 이번엔 미끄러지고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실패했을 때 다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커요. 저는 진짜 기회가 있으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무엇을? 왜 게임을 만드는데 저장을 못하게 하는가? 저 아까 그 이야기 딱 나오는 순간 갑자기 심박수가 높아지면서 미친 왜 그런 짓을?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드네요. 아니 나도 그 저장을 좀 네. 세이브 파일이라도 만들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 의도는 알겠어요. 이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현실감. 실감감, 예, 그런 걸 주기 위한 건 줄 알겠는데 일단 그래도 깨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그 숱한 실패와 고난과 역경을 줘야 되는 것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음. 그렇게 세이브 포인트를 많이 주지 않아도 네. 결국 깰 사람들이 다 깬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하면 되는 겨. 아, 방법을 찾으면 되는 것이죠. 게임이 너무 쉬우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네.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은근히 수집 요소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수집 요소들을 얻으려면 이제 특정 포인트를 가야 되는데 이게 저기 갔다가 또 너무 돌아가야 되고 막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약간 버리게 되는 그냥 위로 올라가는 것만을 목표로 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장 포인트의 문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은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이미 엔딩 봤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마음이 꺾인 부분이 있었어. 아하. 그러니까 나도 포기를 못하고 네. 여기를 꼭 들려야겠는 거지. 근데 거기를 들르면 그 다음에 나올 때 계속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제가 잠깐 일주일 놓는 바람에
아직 엔딩을 못 봤고요. 근데 이게 약간 적당히 타협하면은 그때는 뭐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을 수 있다. 어느 시점까지 플레이하신 거예요? 전체로 봤을 때? 그걸 모르겠어요. 제가 일부러 스포 될까봐 많이 안 음. 찾아봤거든요. 한 4-5시간 한 것 같은데 이미 내가 찾아보니까 그 스피드런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게임보다 스피드런 하기 좋은 게임이 많아요. 그러겠네요. 최정상까지 짧은 시간 안에 음. 등반하는 거니까. 근데 1시간 11분 정도까지 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진짜 천천히 했거든요. 주변도 진짜 많이 둘러보고 막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직 한참 남은 것 같습니다. 질문. 네. 넷플릭스에서 건물 등반하는 라이브 얼마 전에 했었잖아요. 이 게임을 네. 그걸 보고 저희 남편이 찾아왔어요. 아, 그러니까 진짜요? 순서가 네. 인장님이 그거 말해줘가지고 그 엄청 높은 건물을 네, 맨손으로 네, 등반하는 네. 거였잖아요. 네. 그거를 먼저 저희가 같이 봤고 아하. 그 사람의 그 영상의 댓글을 봤는데 예. 아우 저 사람 원래 유튜브 채널에 있는 영상보다 훨씬 마음 편하게 봤다 아. 이런 글이 있어서 아니 그럼 저 사람 평소에 뭘 등반하길래 이러나 하고 봤더니 네. 정말 빡세 보이는 그냥 자연 있잖아요. 네. 그런 데를 피통 같은 거 안 받고 아무 도구 없이 맨손으로 등반하는 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물론 사전에 이제 그 루트를 완벽하게 개척하고 가는 거기는 하지만 정말 쫄리잖아요. 네. 그거 그냥 사망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 영상을 뭐 보면서 와 진짜 대단하다 뭐 이런 이야기 하다가 네. 남편이 이걸 찾아온 거야. 아, 그 순서가 이렇게 되는구나. 네,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그걸 보면서 저런 걸 대체 사람들은 왜 도전하는 걸까 하고 진짜 신기하죠. 음. 그 게임이 네. 정상까지 등반하는 게 목표인데 네. 그 안에서 이 산악 등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게 되게 보여요. 네. 이게 진짜 위험한 스포츠잖아요. 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목숨이랑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아바의 경우에도 클라이언봇을 통해서 자꾸 메시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매니저가 막 독촉하는 메시지도 있지만 같이 사는 동거인이 뭐 생일 축하한다 막 이런 메시지 보내기도 하고 가끔은 한밤중에 자다 깨서 이제 사실은 너가 지난번에 어디를 등반했을 때 완등했을 때 이제는 그만할 줄 알았는데 또 가게 돼서 너무 놀랍고 사실 화도 나고 이런 복잡한 심정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도 좀 마음이 복잡해 보입니다. 또 이런 거랑 별개로 그 동굴인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미 사라졌지만 그 동굴인들이 남겨놓은 노트 같은 걸 보면 이곳에 등반하러 왔다가 죽은 산악인들에 대해서 왜 그걸 발견하고 수습해야 되는 지역인들을 생각하지 않는 거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어서 새로운 시각으로 좀 보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프랑스 게임이에요. 역시 프랑스 사람들 이상한 것만 합니다. 왜 그래? 자전거도 이상한 데 타고 맞아. 게임도 이상한 거 하고. 근데 최근에 그 작년에 제일 고티 많이 받았던 삼삼원정대 그 게임도 프랑스 거잖아요. 그래서 오, 요새 프랑스 게임이 뭔가 괜찮게. 잘 나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그래픽 좀 독특했잖아요. 아트 디렉터가 프랑스 만화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만화가가 아트 디렉터여서 이런 좀 진짜 독특한 느낌이 나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진짜 그래픽이 매력적이어서 먹고 가는 게 있어서 네. 게임을 할 때 어쨌거나 시스템 자체는 단순하니까 좀 즐기게 되는 맛이 있어서 그래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에게도 좀 추천하고 싶기도 아하. 해요. 네. 이게 플레이 하다가 자꾸 캡처 눌러 이뻐가지고 제가 추천하는 게 아까 그 힐링 게임이라고 말했던 거 이게 대체로 저희가 하는 게임들이 도파민이 뿜뿜하는 그런 게임들이 많이 있잖아요. 액션 게임 뭐 상대방이랑 전투하고 근데 완전히 정반대에 있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할 때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잖아요. 주로 막 혼자 하는 운동에 완전히 몰입할 때나 혼자 책을 읽는다거나 할 때 근데 이 게임이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움직임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다 보면은
너무 자연스럽게 거기 몰입을 하게 되면서 그 부분이 뭔가 우리는 항상 어딘가에 정신이 좀 팔려 있으니까 스마트폰도 항상 쥐고 있고 영상물도 되게 많이 접하고 옆에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가 되게 혼자 되는 느낌이 드는 게임이어가지고 아, 이런 순간이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뭔가 집중하고 되게 고요해지고 싶을 때 꼭 해보셨으면 하는 게임입니다. 최근에 본 것 중에 이제 뇌를 충분히 휴식을 시켜야 된다. 우리는 네. 뇌가 지금 휴식을 못 하고 있다. 그러면서 운동할 때도 뭐 이렇게 귀에 이거 꽂지 하지 말고 음악도 듣던 음악만 듣고 책도 봤던 책을 봐라 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진짜 못해서 그래서 좋아하는 책 자주 이렇게 되풀이해서 아니 근데 그러니까 반복적인 거를 싫어하고 저는 플레이리스트도 거의 막 200곡 들어있어요. 같은 게 반복되는 게 싫어가지고 랜덤으로 이렇게 돌리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안 그래도 운동이 싫은데 귀에 안 꽂고 있으면 운동을 할 수가 없고 근데 예전에 약국님이 자기는 그게 좀 지쳐가지고 운동할 때 안 듣는다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나서 그런 부분들을 즐기고 계시는 건데 휴식을 줄 수 있는 거를 즐기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양찌님이 본 글을 저도 봤거든요. 그래요? 저도 봤는데 제가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노르웨이 다녀오고 나서 제일 인상 깊었던 거라고 말씀드렸던 게 사람들이 그냥 풍경을 보고 있는 거였어요.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산을 보고 있거나 바다를 보고 있거나 그냥 그 해변가 같은 데서도 의자 끌고 와서 진짜 서너 시간 그냥 앉아 있다가 가요. 근데 우리는 그거 못해요. 우리는 그걸 못하는 사람으로 길러졌어. 빨리빨리 해줘. 그러니까 뭔가 휴식이 뭔가 음악을 듣는다거나 책을 본다거나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 강박이 우리는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풍경을 볼 때도 뭔가 음악을 틀어놓는다거나 뭔가 맛있는 걸 먹는다거나 막 그런 식으로 해도 뭐라도 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저도 그걸 몰랐다가 그 노르웨이 사람들을 보면서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의식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데 그게 되게 어려워요. 머릿속에 뭔가 생각이 자꾸 나고 그럼 연관돼서 떠오르는 것들 때문에 뭔가 핸드폰을 본다거나 그리고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 있잖아요. 어쨌거나 일정 시간은 돈을 버는 활동 이런 데에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남는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빨리 해야 된다는 압박감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은 이렇게 하셔도 저는 제가 봤을 때 약콩님은 아니 이 자식이 이렇게 철학적인 부분이 하는 게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오히려 명상적이야. 그러니까 명상적이고 좀 관조적인 부분이 되게 있어서 저는 본인이 또 추구미가 그쪽이니까 또 난 아직 부족해 이런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약간의 기준이 다르다? 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다른 게임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맨날 할 수 없는 게임 들고 온다고 뭐라고 하는데 근데 정말 할 수 없는 게임 같은 이것도 저는 아까 정말 노가다로 느껴져요. 아니야. 노가다가 전에 이거 딱 초반에 설명할 때 민첩하게 손발을 움직여야 한다고 거기서부터 민첩하지 않아도 돼. 의외로 되게 천천히 하지만 퍼즐을 푸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아니야 그냥 네. 이 다음 길만 잘 찾으면 돼요 여러분. 그 노가다 양을 똑같은 노가다. 양을 100번 잡는다고 생각해봐. 그거 약간 노가다 좋은데. 그렇죠. 10,000마리 30,000마리 잡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나 못해. 컴플리트 하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달라요. 모든 그 순간들이 다 다르단 바로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철학적이라고. 아니야. 모든 순간에 다른 걸 계속 하는 건 피곤하지 않나? 아니야. 근데 그걸 하다가 또 중간에 쉬기도 하고 그리고 목표가 있잖아요. 위로 올라가는 것. 그 과정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의 문제여서
아무도 공감해주지 않는 너무 외롭습니다. 모두 나가주세요. 혼자 있고 싶어요. 아니 너무 좋기는 한데 요즘에 좀 많이 지쳐가지고 나는 회사에 나오면 아예 생각이 하기 싫어가지고. 저도 약간 그렇게 지쳐있는 상태였는데 근데 지금 이걸 선택을 해서 아니면 떨어져 죽는 그런 상태. 안 죽고 싶으니까 계속 선택을 맞아. 제대로 해야 되니까. 죽을 때는 좀 스트레스 받긴 하거든요. 죽는 거 너무 싫어요. 근데 그 과정 자체가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상 짱 센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가다를 계속 하는 건데. 저는 들으면서 예전에 소개하셨던 다크롱 스토리? 롱다크 스토리? 더롱다크. 그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도 약간 뭔가 비슷한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자연 안에서 어쨌거나 생존하면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더롱다크보다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좀 적어요. 더롱다크는 정말 위험한 상황,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 이런 것도 좀 있고, 어쨌거나 거기는 좀 완전히 소진되어 가는 아포칼립스 세계관이잖아요. 그래서 좀 우울함이 있거든요. 내가 여기서 계속 뭔가 이미 만들어진 물품들만 소비하면서 살아간들 어차피 나 혼자고 쓸쓸하고 막 그런데 여기는 오히려 그 목표도 클리어하고 그리고 의외로 올라가면서 또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거든요. 아예 없진 않아요. 나만 있진 않고. 그래서 아바가 워낙 좀 내가 볼 때는 천상 아이인 것 같아. 내향형이고 굉장히 독립적이고 그런 사람이어서 막 친근하게 말을 섞고 그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약간의 교감 이런 것도 있고 하려는 행동 자체도 더롱다크보다는 훨씬 단순하잖아요. 막 신경 써야 되는 게이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 그래서 좀 다릅니다. 이게 플스5랑 스팀으로 나와 있는데 저는 스팀으로 샀지만 스팀덱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했잖아요. 근데 이게 키보드보다는 패드로 하는 게 훨씬 좋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냥 조작 자체도 그렇기도 한데 또 이게 요새 패드들은 햅틱 진동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막 떨어질 것 같은 순간이나 막 이런데 진동 오는 것도 상당히 몰입감을 높이는 거라고 해가지고 혹시 하실 분이 계시다면은 패드 연결해서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어지는 81화 3부에서는 김양치가 소개하는 드라마 언더커버 미스홈 이야기가 계속됩니다.